두 번째 한옥은 어떤 곳일까요? 강화도에서 찾아봅니다. 오, 만이산이구나. 단군 신화에서 고려 벌금까지 참 의미 있는 곳인데. 댄 소장님이 이런 거 아시려나요? 보니까 이쪽은 만이산인 것 같은데요. 만이산에 대해서 아세요? 아, 만이산은요, 고려시대 때 몽골 침략 때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었잖아요. 만이산에서 갯벌이 널리 보여가지고 강화도의 방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한옥이에요? 처마가 굉장히 독특한. 처마가 독특하다고요? 처마가 어떻게 생겼길래 독특할까요? 한옥 처마가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얼마나 독특하길래 힌트가 됐을까? 아, 이 집이군요. 오, 근데 처마가 진짜 좀 독특하네요. 재밌네.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뭔가 다르긴 다르다. 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발작 지붕 원래 이렇게 위로 올라가긴 한데 끝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경우는 진짜 처음 본 것 같네. 어머, 소장님. 안녕하세요. 만나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덕분에 좋은 집도 볼 수가 있어서 감사해요. 네. 반갑습니다. 오, 이 집 정체가 뭔가요? 이게 1945년도에 지어졌고 네. 이 지역 일대에서도 정말 독특한 구조로 보이더라고요. 아, 여기서도 독특. 네. 아, 그래서 예. 첫째 주인은 이제 이 집을 짓고 돌아가셨고 이제 둘째를 거쳐 제가 세 번째 주인입니다. 아, 세 번째 주인이시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만이산 아래 한옥에 살고 있는 임선영이라고 합니다. 음식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뛰어난 셰프들을 이제 세계 곳곳에 이제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먹거리로서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선영 씨. 우리 한옥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생겼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산 만이산 맞죠? 네, 맞아요. 아, 네. 오면서도 거기 구름들이 녹아드는 모습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그럼 앞에는 바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풍수지리적으로 배산임수라고 불리는 그렇게 좋은 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 잡으셨네요. 제가 집을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봤던 게 예. 터가 좋은 집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여기가 만이산의 배꼽자리라나요? 그 만남도 운명적이었답니다. 만이산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 일대를 돌아다닌 게 한 2년에서 3년 정도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의 단기 임대를 알아보러 왔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단기 임대 나온 집이 그날 나가버리고 그날 이제 부동산에 이 매물이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첫눈에 아,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끌림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 계약했던 것 같아요.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는 겉에서는 한옥이라는 걸 알기 어려울 정도로 달아낸 부분이 많았는데요. 하나 둘 걷어내니 그 집만의 독특한 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북촌 한옥하고 비교하면은 비스무리한 요소들이 있으면서도 달라 보여요. 네, 서울 쪽의 한옥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 여쭤보니 약간 개성에서 비슷한 양식을 많이 봤다. 아니 개성이면은 북한 개성 말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옥을 수리하는 목수 강동수라고 합니다. 캔자스 대학교의 어떤 그 학생이 북한 건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미국인인데. 그래서 이 지붕선을 보더니 개성 사진 같은 걸 많이 봤는데 그런 거에 좀 많이 보였던 것 같다. 일자로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양 끝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는 중국에서 특히 도드라지는 지고 이제
이북 지역에서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중국이랑 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도드라지는 특징이거든요. 처마가 정말 비슷하다. 분단 전까지 강화도가 황해도 문화권에 속했다는 귀한 증거. 70년대에 바뀐 함석 지붕도 그래서 남겼답니다. 이 집의 역사니까요. 근데 이렇게 기와는 다시 안 올리고 이대로 이제 가기로 결정하셨으면 지원금도 못 받으셨을 텐데요. 네, 그거는 제가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그 혜택보다는 예. 이 집에 쌓아온 이 시간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쉬운 결정 아니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가슴은 아픕니다. 네. 그런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게 45년도에 지어진 거다 보니 약간 일본식 그런 모습을 이제 좀 없애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금을 받고 그거를 없애기보다는 그 과거를 그대로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록들이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아니지만은 이 집은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더랍니다. 아, 근데 보니까 비물 바지도 동으로 하셨네요. 보통 미용 때문에 함석으로 많이 하는데 네. 여기도 동으로 쓰신 이유도 있었어요? 네, 이게 원래 제가 복원하기 전에는 약간 플라스틱 조금 너무 싼 걸로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많이 쪼개져 있기도 하고 네. 이게 가면 갈수록 허는 집이 아니라 시간을 아름답게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었으면 좋겠다. 예. 동이 먼저 조금 어두워지다가 네. 결국에는 이 갈수록. 파란색이 네, 나잖아요. 네. 그럼 또 지붕하고 나중에 올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아름다워질 집. 그럼 본격 탐구해 볼까요? 들어가시죠. 네. 네. 남도의 일자 한옥과는 달리 추운 북부지방의 한옥은 폐쇄적인 것이 특징. 이 집 역시 본체와 양옆의 날개체로 구성된 디귿자형 구조인데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인데 우아한 기품이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여기 근대 한옥인 것도 틀림없어요. 원래 민가에서 이용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있는데 겹쳐마라든지 하는 이런 장식 요소 소로라고 저런 것들 북촌에서도 보이는데 근데 북촌에서 못 본 게 여기 위에 우선 이렇게 커다란 대공이라고 하거든요. 판대공.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공포 구조에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점차라고 위에 소로 있고 또 단장열하고 이 돌이 위에 받치는 요소들. 네. 이거 위에 대공에 이렇게 껴있는 거는 저는 살림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네. 공사를 할 때 목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원래 건축주께서 상당히 이런 장식적인 부분을 조금 더 예. 예,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집이다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온통 페인트로 덮여있던 나무의 정체였는데요. 하나하나 조심스레 갈아냈더니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아주 귀한 목재더랍니다. 나무도 굉장히 고급 나무인 것 같은데요. 백두산에서 난 홍송을 이쪽이 서해 바다를 통해서 뗏목으로 쭉 갖고 와서 이 광화도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럼 뭔가 능력 있는 집이었나 봐요. 네, 그 은혜를 지금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예. 백두산 홍성이 유명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적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추운 날들이 많았으니까 추운 날이면 이제 나이테가 되게 촘촘해지거든요. 추운 날이 많을수록. 그래서 저쪽 이북 지역에서 나는 아마 백두산 쪽에서 나는 목재들을 그 두만강이나 뭐 이런 데로 뗏목을 태워서 그 전부 전국으로 다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백두산의 기운과 마니산의 기운이 똑같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산의 전기를 모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백두산 나무로 만든 개성식 한옥이라니 이거 알고 보니 한층 더 특별해 보이네. 소파도 없이 맨바닥에서 집을 온전히 느끼기. 선영 씨가 이 집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음악을 들으면 집 전체가 스피커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집이 연주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나무를 통해서 진동으로 이제 사람한테 올 때 가장 부드러운 음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음이 상당히 동그랗게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이제 사람한테 들어오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80여 년 전 어느 야망 넘치던 건축주의 집은 눈 밝은 새 주인을 만나 이렇게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나저나 독특한 벽지로 마감된 저 공간 아까부터 궁금했는데요. 부엌이었군요. 방 두 칸을 합해서 널찍하게 만들었는데 거실 벽지 공간에 있던 거는 냉장고 박스와 화장실이랍니다. 안 그래도 음식 작가 하시니까 네. 부엌은 좀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은 생각 들었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그러네요. 네. 이 공간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기도 예. 해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부엌 가구. 원래 여기에 있던 벽지 패턴으로 만든 커튼이라네요. 이 댁은 당시 이 지역 건축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나름의 방식으로 복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 앞거는 이 방. 1960년대 벽지를 새롭게 복원한 거랍니다. 여기도 이제 철거를 하다 보니 예. 이 벽에 이제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는데 예. 이 패턴이 너무 특이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원래 모습이 저희가 이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제 남겨놨고요. 뒤에 있는 거 그럼 원래 벽지. 네. 그래서 그 벽지의 패턴을 예. 정말 이제 그 원본 그대로 복원 작업을 다시 해서 여기도 친환경 종이에다가 예. 이제 패턴이랑 색상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했고요. 예. 어머나 이건 뭐 고고학자가 따로 없네. 나는 이 거실 벽지가 요즘 나오는 유럽 벽지인 줄 알았는데요. 글쎄 1940년대에 생산된 근대기 벽지라고 하네요. 지금 이 집의 주인으로서 선영 씨도 굵직한 흔적 하나를 남겼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파편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찾아보니 예. 목숨 숫자의 아래변이었어요. 이거를 실마리로 해서 목수님께서 집에 담기는 기원의 12글자를 좀 만들어 달라고. 예. 마음은 사랑으로 평화롭고 몸은 건강해서 천수를 누리고 집 명도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내 앞길을 명확히 하고 부유로움으로 널리 이롭게 하자라는 집의 기원을 담은 문구입니다. 그런 뜻이었군요. 전 한참 공부 옛날에 어학당에서 조금 했는데 아무래도 좀 약하니까 공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씨가 좋은 터의 집을 찾고 집에 간절하게 축원을 새긴 이유가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성격도 밝으셨는데 병원 생활을 하시다 보니 기가 죽는다고 할까요? 예전 어머님 모습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터를 알아보러 다닐 때 어머니랑 꼭 같이 다니고 이 터를 보러 온 것도 어머니랑 같이 왔었고 어머님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조금만 엄마 버텨요. 내가 엄마를 위해서 집을 좀 지어볼게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이게 딱 완공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딱 완공이 된 다음에 그냥 저 혼자 마루에 앉아서 그냥 허공 보면서 엄마 불러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늘 같이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집이 저에게는 어머니의 품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집에는 나무, 돌, 종이, 자연 소재로만 마감을 했다지요. 바닥 한지창판지에다가 오칠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저도 제 집에서 어머니 방 이렇게 했거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고 또 생각보다 관리에 너무 좋아요. 맞아요. 종이가 약간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한지에 대한 추억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어머니도 집에 처음 오셨을 때 딱 방에 들어가셔서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시더라고요. 딱 말씀하시면 어머니 어릴 적 방 같다. 너무 좋다. 아, 그 순간은 진짜 너무 기억에 남아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그 곱고 따뜻한 마음 두 분 어머니에게 닿았겠지요. 침구도 지금은 보기 힘든 특별한 걸로 준비했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다 기억하실 텐데 목화솜 이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를 침대를 할까 하다가 여기는 이제 땅에서 나오는 그런 그 힘이 좋으니까 그거를 자면서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목화솜을 이제 9겹을 이렇게 쌓았어요. 강화도에서 나는 소창면까지 사용했다는데 아니 젊은 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몸에 닿는 게 상당히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집에 엄마 품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단잠을 자게 돼요. 잠이 깊어지고 땀이 나도 이게 흡수를 해주고 더울 때는 따뜻한 공기로 이제 몸을 감싸주니까 포근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글을 쓰는 작업실이자 친교를 위한 사랑방. 선영 씨가 쌓아가는 이 집의 역사입니다. 집이 건강한 거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와서 웃고 쉬고 가면은 집이 더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오거나 제가 좋아하는 분들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집을 쓰고 가시면 집이 더 살아 숨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분의 집사랑이 각별하다는데요. 선생님, 와 이게 뭐예요? 와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얼마 안 돼요? 아우 싱싱해라. 아, 향 너무 좋아요. 더우셨죠? 얘가 먼저 올라. 대체 누구실까요? 이 집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죠. 이전 주인, 지금 주인, 현주인. 전 주인. 예? 저희 이거 수리도 같이 해주셨어요. 예. 저희 팀으로 해서. 그리고 저 없으면은 와서 개밥 개밥 주시고. 담당이에요. 어떠세요? 좀 이뻐졌어요, 집이? 그렇죠. 이대로 보존하고 있으니까 뭐 나야 기분 좋죠. 살던 그대로 갖고 있는데 보존하고 있으니까 나는 항상 그렇게 좋죠. 뭐 살던 집인데. 그래서 막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그렇죠. 개밥도 주시고 그런 거예요? 보존하시라고. 잘 보존해달라고. 누구의 것도 아닌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집. 집이란 무엇인가 묻는 귀한 집이네요. 이 집 처음 볼 때보다 뭔가 특이하다, 독특하다 그런 생각 들기 시작했는데 그거 처마 때문이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하나 흥미로운 요소 너무 많으니까 재밌었어요. 이 40년대 벽지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근대기 이어서 이런 문화가 또 아직 그렇게 있었구나. 하나하나 이렇게 막 생각해서 살리고 다시 만들고 적용한 거 저도 설계하고 뭐 대수선하고 건축가이지만은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다 살리고 복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말도 마세요. 이거 그 안에서 원래 이렇게 깎는 것도 너무 일이거든요. 근데 구조뿐만 아니라 창호까지 장살까지 다 사포질로 그렇게 작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거 얼마나 어렵고 시키기 힘든 일인지 저는 아니까 사실 좀 어쩔 때는 못 시켜요. 너무 다들 막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옛 것을 그렇게 존중을 하면서 이 집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영 씨에게 이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이제까지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나에 대해서 늘 물음표였어요. 그런데 이 집을 완성을 하고 이 집이 나의 삶의 목적이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을 정의내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제 삶의 자세를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원래 한자에도 보면은 집주라고 하잖아요. 저의 우주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나라는 세계를 지탱해줄 드넓은 우주, 우리 집. 그 안에서 마음껏 유영하시길 응원합니다.